투자자의 시선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시기보다는 경제 주체 입장으로 현재 시장을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기업들의 IR 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진 입지에 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거든요. 그 해당 기업의 실적, 여기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또 주요 이슈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한 2달 만에 뵌 것 같은데, 그렇군요. 2달 전 삼성전자 주가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주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네. 다른 데들 보니까 막 올라가는데, 이 상황을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도 4월 전망에서 그 4월 전망 자료를 썼을 때 제가 타이틀로 삼았었던 내용이 누구에게 잔인한 4월일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잔인할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방관자분들에게 잔인한 계절 한 달이 될지 상당히 조금 궁금한 부분 등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6개월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변화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현재 살펴야 될 부분 등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단에 대한 제약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시장이 어떤 일정 추세를 가졌을 때 그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거시지표라든지 실적이나 모든 면 등이 이래서 주가가 올랐구나 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현재 주가 상황이 그런 부분 등을 반영한 상태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확인하거나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시선과 실물 경제의 어떤 그 괴리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투자 조언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실물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 입장으로 현재 시장을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했을 때, 우리 시장이 뜨거웠을 때, 네. 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정말 뭔가 뜨거워져 간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실물 경제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소리야. 사람도 안 오고 손님도 안 오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한 과정 등이 현재 시장을 억누르려 하는 힘, 그리고 5월이 시작되자마자 다소 좀 시장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 등이 바로 그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로 대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수출주들, 특히 네네. 대형 수출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지금 매달 발표되는 수출 지표를 보면 정말 전례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게 정말 말씀대로 이런 그 성장률이 반영된 것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인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수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경기 흐름을 그렇게 많이는 타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히 부진함을 겪어 왔었었고, 또 그 영향은 결국 무역 분쟁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아 왔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무역 분쟁을 하든 경기 침체가 오든 아니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든지 간에 월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00억 달러 내외의 등락 수준을 보여주었었던 거죠. 근데 지난해에는 극단적으로 수출량이 감소되는 영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록되는 수출은 그냥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평타?
예,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어떤 수출의 수준에 지금은 접근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 거시지표도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등이 과연 이들이 잘해서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검증에 대한 과정 등을 거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속하게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고 그에 대한 결실이 올해 1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로 현재 지금 매칭이 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잘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을 뜯어보다 보면 이게 기업들이 잘해서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지난해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어놓고 나니까 그런 부분 등에 대한 효과가 지금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가, 이런 정책 효과와 그와 관련된 부분 등을 우리가 조금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정책 효과가 아닌 정말 순수하게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들썩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전문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지원 사격을 잘 안 해주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그 말씀은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것인데 네, 그렇죠. 오버슈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요즘 그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조선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별로 그걸 느끼지 봤어요. 못한다, 이런 제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도크가 차고 있지만 저가 수주로 차게 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은 그 시간에 있어서 조금 너그럽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말씀하신 대로 시크리컬이라든가 네네. 지금 올라가는 주도를 네네. 쳐다만 몇 달째 구경만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조급해지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내가 최고점에 산 게 아닐까? 이게 네네.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어떤 확신만 있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버티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출주들의 예를 들면 버티면 지금보다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들이 나오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투자 성향과 관련된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성장의 그림 등을 많이 공부를 해왔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떤 바뀐 세상이 이런 로직에서 밸류체인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컨셉에서 지금 내가 어떤 투자를 결정지었고 행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내가 공부의 기초에서 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시클리컬한 관련 종목들의 변화, 뭐 경기 민감 산업 등에 대한 주가 상승 등은 늘상 있어 왔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 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져야 할 부분 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해서 손이 안 나가셨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해당되는 산업의 성장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장만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기 민감주를 들어올리는 투자 주체들을 보게 되면은 밸류만을 보면서 했었던 투자자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경기 민감 산업과 최근의 주도주의 어떤 메인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쉽게 말하면은 인덱스 매니저들의 영역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의 어떤 로테이션이라든지 변화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말씀 주셨던 질문의 기초에서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주식시장의 확장 국면이 끝나지만 않았다라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온다, 기회는. 그렇죠.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뭐 IT 수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 요인에서의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 논리가 어그러지지는 않았다라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된다. 뭐 결국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의 증명은 실적? 수익률로 아니, 증명을 그 하셔야 되겠지만 이 산업이 그 지금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 혹은 그런 그 가능성 이런 것들도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장 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기고 데미지를 줬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자기만 아는 행위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뭐 자본 조달을 하게 되었는데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뭐 제트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호화스러운 자기만의 어떤 성을 산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가 지금 재평가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 있고 이거를 토대로 조금 더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 환경 하에서 이들이 무슨 투자를 보여줄 것이며 그 투자가 결실을 얻는 데까지 걸리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그 의미를 조금 클리어하게 투자자들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붙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여러 어떤 아이템 등이 실제 구현되는 데 있어서 5년이 걸릴 것이냐, 10년이 걸릴 것이냐. 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항상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 산업들은 몇 년 안에 그들이 말해왔었던 여러 가치 등을 실제 이익으로서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요소에서 만약 배신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된다면 상당히 잔인한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아직까지는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 산업들, 우리 국내에서 성장 산업으로 대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우면서도 계속 그 점에 조금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 자체가 증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주주의 입장에서만 물론 이제 기업들에게 요구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결정하고 액션에 나서는데 그들이 처한 입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는 부분 등이 조금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년 사이에 자본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주가가. 그렇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시총은 엄청나게 비대해졌고, 비대해진 만큼 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평가에 대한 잣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함부로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칫 잘못 발언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대표가 순식간에 자리를 내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전략,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전략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업의 입장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전체적인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에 산업계와 기업에게 의지하려 하는 그런 정책 당국의 입장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경영이나 성장 전략의 스탠스를 잘못 정해버리게 되면은 정책 당국에게 지원 사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땠을 때 제재를 받게 되는 이 거죠? 얘기를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여러 논쟁 부분과도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 논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다. 네. 예, 그래서 자동차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생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시장 경제 논리로 봤었을 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가 그렇죠. 쇼티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라인을 증설하든 무슨 투자를 하셨든지 간에 그렇죠.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가 감행되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산업과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이 상황은 지금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별로 제조업을 부강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어떤 그 생산 측면에 있어서의 경영 전략을 펼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잘못해서 나의 어떤 고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된다거나 빌미가 된다거나 이런 요인 등을 노출되지를 상당히 꺼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노출되는 것들을 현재 막기 위해서 기업들의 어떤 운신의 폭이 지금 많이 좁혀져 있는 환경에 지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맘때면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면 또 루머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등에 지금 우리가 그 구간을 통과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 기업들의 IR 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진 입지에 있고 앞으로는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서 선점하려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과 자꾸 소통을 하려 할 텐데 그 템포는 작년과 비교해 봤었을 때 상당히 느려져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얘기군요. 우리가 중국에다 공장을 지금 부족한 거 중국에다 공장 지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자니 미국 눈치가 보이고 맞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받으면 또 큰일 나고 그렇다고 미국에다가 넣자니 중국에서 야, 왜 거기만 해? 우리도 해야지. 이러면 맞습니다. 또 곤란해지니까 맞습니다. 바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하긴 말씀대로 부족하면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증설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게 펼쳐지면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또 그것이고 단순히 어떤 패권 전쟁 하에서만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는 플랫폼에 기반한 시대에 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러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등이 나와 주었지만 예전에는 수요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면서 공급에 대한 양을 결정시키는 어떤 서플라이어 중심의 어떤 생태계가 진행되어 왔었다라면은 지금은 굳이 재고를 쌓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시대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만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가게 된다라면 굳이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도 조금은 제한된.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달리 또 얘기하면 시장의 돈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이 결국은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런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는 건 어떤? 제가 이제 최근에 내었었던 자료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돈을 뿌려서 결국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구매력을 강하게 만들겠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은 사람을 뽑고 제품을 생산하고 가게에서는 어쨌든 이제 돈을 전달받게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나서 소비를 창출하게 되면 경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려왔었었는데 그런 시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돈은 어마무시하게 풀어놨다라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가게에서는 소비도 제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면 남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들 이런 유동성이 지금 머물게 되는 것이 결국은 자산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많이 간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 시장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년 전에 양적 완화 때 그리고 이번에도 양적 완화를 쓰면서 헬리콥터먼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공중에서 유동성을 돈을 뿌렸다. 그러면 이 얘기를 포함해서 최근에 뭐 연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내놨다. 2조 달러 인프라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 얘기들 하면서 조 단위의 이런 엄청난 유동성의 공급 얘기를 전해 듣잖아요. 그런데 재수 중에 만져지는 돈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투자자, 일반적인 경제활동 주체들은 그 돈들을 만져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그 돈들은 뿌림과 동시에 금융기관들을 거쳐서 기업에게 전달되고 가게에 전달됩니다. 기업에게는 대출이라든지 자본 조달 과정에서 돈이 공급이 되고요. 가게 측면에서는 뭐 대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임금의 형태로 인해 유동성을 공급받게 되는, 통화를 공급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양이 그동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된 돈과 비례해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아, 적어요?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돈들은 시중은행에 머물면서 근데 그 돈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연준에다 넣나요? 아니죠. 중앙은행. 투자은행들에게 빌려줍니다. 아. 헤지펀드들에게 빌려주고 사모펀드들에게 빌려주고 투자은행들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다시 또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의 인플레가 너무도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을 이해하셔야만 지금의 어떤 투자의 스킴을 더 이해하시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경제의 그림 그리고 투자의 환경 등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실 수 있는 그 팁을 얻게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산시장 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버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급등하고 있고요. 네. 자산시장이 다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현 시점에서 센터장님 생각에는 주식시장으로도 우리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가계에서 직접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놨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었죠. 그리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자본을 축적하는 데의 방법이 월급을 모으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빚을 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또 금리 수준이나 어떤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그 개인의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 등의 핸디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저신용사회입니다. 빚을 빌리는 것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떼먹고 도망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돈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돈들을 그대로 묵혀둬서는 안 되고 어쨌든 시장에서 새로운 자본소득에 대한 그리고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이런 투자 성향과 투자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가 쉽게는 안 바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가상화폐 등에 대한 여러 일부의 투자 자산 등에 대한 행태 등은 계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충분히가 있다. 그걸 가지고 막연히 부정하고 뭔가 이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일단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아마 가장 그 안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는 어떤 큰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을 많이 인정을 해주면서 그런 곳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놀랄 정도의 어떤 서프라이즈 그 실적을 내는 기업들에게로 다 관심이 쏠리는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 관점으로 바뀐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순수하게 변별력 있는 시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는 부분은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그 위험에 대한 수익을 쟁취하는 것이 어떤 그 주식 투자의 기본이고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까지는 어떤 충격에 따른 하나의 반응 정도로서만 그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라면 이제는 순수하게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정보 등을 가치로서 산출해내는 방식, 부분의 접근 등이 오히려 필요해져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석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말 그대로 믿고 기다렸을 때 어떤 그 분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 등을 어떤 추세로서만 설명을 하시려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잘못된 부분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코스피가 4천을 향해서 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믿고 계신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 가지 이런 표현 등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밀물과 썰물 때 나는 전혀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지고 나니까 고기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냥 줍줍 해가지고 내가 많은 물고기를 획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습득 능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밀물과 썰물의 그 과정이나 그 상황 등을 조금 더 살피시는 부분 등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밀물과 썰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항상 물이 있는 지역 내에서 어디에다가 내가 낚시를 던졌을 때 월척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아침 일찍 아니면은 해가 지기 전 여러 가지 그 타이밍 등과 그 조건 등을 찾아가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재 상황은 그런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 부분 등이 맞지, 장이 오르니까 내립니까 정도만 해가지고 나서 정의를 내주고 전략을 찾으셔 가신다라면은 말 그대로 시장에선 떠밀려 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긴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대로인데 저 3,200선을 돌파했었잖아요. 그 중형주들, 중소형주들 주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실적 여기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